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SK그룹이 재작년 현대차 그룹을 누르고 재계 2위에 등극했는데요. 이렇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SK그룹이 지금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SK그룹에 지금 현금이 쪼들리는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SK그룹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정유 석유화학 기업인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자산 기준 2위의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와 정유화학 부분이 그룹 매출의 6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사업 부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SK그룹의 명운이 결정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에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투자로 인한 현금 유출이 계속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또 작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겨울로 인해서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영업 현금 흐름이 줄었습니다. 작년만 SK하이닉스는 7조 7천억 원 가량의 적자를 냈었고요. 또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면서 현금 부족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이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된 겁니까? 우선 반도체 부문을 보면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인한 재고 누적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인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등으로 빚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보면 정유화학 부문 수익은 괜찮았지만 역시 SK온, 이 배터리가 문제였어요. 배터리 사업 중심의 설비 투자로 인해서 외부 차입이 늘어났고 네. 결국 이게 현금은 필요한데 빚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돈을 안 들어오고 성과는 낮기 때문에 SK그룹의 작년 말 기준 순차입금이 무려 83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예. 어떻게 보면 비투를 하는 셈인데요. 이 영업 활동으로 들어오는 현금을 넘어서 있는 투자로 인해서 이제 빚 부담이 늘어서 시장에는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SK그룹이 지금 재무적으로 빠듯한 상황인데 네. 앞서 이미 신사업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SK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우선 반도체 부문의 경우에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올해 좀 빛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이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도화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친환경 기조에 쇠퇴하는 정유화학 사업 대신에 배터리, 수소, 재생에너지, 환경 등 이 사업 전환에도 나서고 있어요.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의 연결 기준 투자 규모가 2019년부터 2020년 이제 연간 10조 원 내를 기록한 이후에 2023년에는 22조 원으로 점차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 투자 규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30조 원 이상을 유지를 했어요. 예. 이 현재까지 주요 신규 사업의 투자 성과가 그런데도 이제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등 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에너지 전환 사업에서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떤 상황이죠? 이 SK온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에 이제 물적 분할이 돼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이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작년까지 연결 기준으로 약 15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까지 연간 흑자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에 이제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1분기도 영업 적자가 3,315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네. 이제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요. 또 수소, 에너지 솔루션 등 이제 사업의 본격적인 수익화에도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소 기업 이제 플러그 파워의 경우에 1조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인식을 했고요. SK 에코플랜트가 싱가포르 재활용 업체를 또 인수한 SK 테스도 약 700억 원의 단기 순손실로 실질적인 이 기여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 친환경 사업의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요. 과도한 투자는 SK그룹 전반의 수익 구조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중에 이제 흑자 전환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죠. 좀 이제 마음이 급해진 것 같은데 네네. 이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수익은 아직 안 나고 그렇죠. 있고, 그렇다고 신사업을 이제 와서 접을 수도 없는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보유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 외부 자금
자금을 끌어다 쓰는 규모도 상당한가 봅니다. 맞습니다. SK그룹에서 워낙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빚으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외부 자본 유치로 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SK그룹의 현금 부족액이 50조 원을 넘어섰어요. 외부 차입에 따른 재무 부담 증가분 약 36조 원 이외에 이제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17조 원 이상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0조 원은 거의 다 외부 자금으로 조달을 한 셈이 됐고요. SK그룹이 2020년 이후 IPO와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한 자금 규모는 약 3조 원 가량 되고 SK바이오팜, SKIT, SK리츠 등도 순차적 IPO를 통해서 약 1조 8천억 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SK리츠의 경우도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SK온, 배터리 합작법인을 포함한 주요 비상장 계열사들도 유상증자로 6조 원을 조달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비싼 값에 주식을 사주기로 하거나 그렇죠. 이제 만기가 없는 채권을 찍으면서 사실상 빚을 내는 규모도 상당하다고요. SK는 일반적인 IPO, 앞에서 말씀드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이외에도 상환, 전환, 우선주, 신종 자본증권 등 각종 금융기법 수단을 동원해서 채무 성격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SK그룹 이제 주요 계열사의 어떤 부채 성격의 자본성 자금 조달 규모가 상황 전환 우선주라던가 신종 자본증권 등을 포함해서 11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네. 결국 이 또한 좀 부채와 유사한 것이거든요. 특히 여기서 또 SK온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 우선주 이제 투자 유치 과정에서 2026년 말까지 이제 상장 완료 조건이 존재가 해요. 네. 존재가 있어요. 이 기한 내에 이제 IPO를 완료 못할 경우에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 있기는 한데 이때까지 IPO가 실패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경우 이제 주식을 사들여줘야 되는데 예. 당연히 대규모 자금 소요가 불가피하고 이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받아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SK온 측은 이 기한이 2026년이긴 하지만 한 2028년 이전에는 이제 좀 늦춰가지고 상장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하지만 앞에 LG 에너지 솔루션 선례가 있어서 이제 IPO가 됐을 때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SK온의 성공적인 IPO 완료는 이 SK 배터리 사업의 재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네네. 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룹 전체 재무 부담 수준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배터리가 SK의 핵심과도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앞으로 SK그룹 재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죠? 결국 SK온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SK온의 경우에 신규 공장의 수율 안정화나 이제 원가 구조 개선을 통한 이익 창출이 계획 대비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흑자 전환에 아직 안 된 것이고요. 네. 이에 수익성 확보 여부를 포함한 영업 실적 추이를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만약에 SK온이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신용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SK온은 이제 또 추가로 또 프리 IPO 자금 조달을 이제 포함한 다양한 재무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고요. 또 만약에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져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경우에 신용도 하향 압력도 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도 불안했는지 네. 최근에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좀 구조 조정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SK그룹도 이같이 불어나는 부채와 사업 확장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요. SK그룹은 이에 투자 전략과 재무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장기적인 사업 방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성과가 너무 부진하거나 계열사가 중복되는 사업은 좀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이제 SK그룹은 사업을 이제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일부 계열사들은 현재 너무 재무 부담이 커져서 비주력 사업과 이제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유입, 기존 투자의 효율화 등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계열사 간 사업의 통합이라든지 일원화, 추진 중단 등 이제 보다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SK그룹 사업 중복 사례를 보면요. SK주 계열의 신규 사업 중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 동박 사업 등이 주요 중복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수소도
SK ENS, SK 이노베이션, SK 에코플랜트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SK그룹을 이제 출입할 당시에도 수소나 친환경 사업의 경우에 계열사가 상당히 많이 뛰어들어서 이 겹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 사업의 정리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나 2차전지 소재도 사업 영역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차원에 있어서 지주사에서 또 전략적으로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되는 사업은 키우고 돈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